기출픽 화학 파트 아우 완전 깨끗 내공의 힘 아우 잘했어 좀 했네요. 다음에 다 했냐? 언제 다 했냐? 오케이 언제 다 했냐? 어? 기출픽을 했어야 되는데 자 아무 말 대잔치 217번 주문 들어왔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적어봅시다. 풀었던 안 풀었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는 어떤 거냐? A 전자가 몇 껍질 있는 거야? 한 개 있으면서 원자과 전자수는 0이면 꽉 차 있다라는 거지. 그럼 A는 2, B는 두 껍질이면서 그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그럼 B는 2, 1. 2, 1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첫 번째 껍질에 둘, 두 번째 껍질에 하나. C는 두 번째 껍질까지 있으면서 원자과 전자 6개니까 2, 6. D는 세 번째 껍질까지 있는 2, 8, 7이겠죠. 자, A, B, C, D의 전자 상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A는 2번이니까 끝났어요. 답이 1번입니까? 네. 와, 얘 섭섭하다. A가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콜. 그럼 A는 18쪽이니까 얘는 비금속. 체외계약의 전자 하나니까 금속. 6개면 비금속, 7개면 비금속.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A와 B는 금속 아니고 B하고 C가 화학적 성질이 같으려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C는 8번이고 D는 17번이니까 양성자의 수의 B도 4대 7도 아니고 수소화합물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 된다. D는 할로젠이죠. 할로젠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D는 CL이야. 수소화합물 HCl이고 얘를 물에 녹이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지니까 얘는 산성을 띠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답이 명확하게 너무 1번이네. 소희씨 몇 번을 답을 한 겁니까? 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명확하게 1번이었습니다. 기출픽이 조금 어려운 거는 맞아요. 기출픽이 조금 어려운 거는 맞고 이번 주에는 기출픽 물리 파트가 나갑니다. 이건 좀 심각하다. 조금 내가 심각한 거 조금 인정. 근데 그래도 저 심각한 거 이번 주에 풀어야 돼. 그래도 이번 주가 삶의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시험이 조금 임박해진 상황의 느낌이니까 기출픽 물리 파트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못 풀 문제는 없습니다. 끝이다, 끝. 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주문. 260번? 65번. 맞습니까? 네. 자, 265번을 보면 주기율표의 모습을 보여줬고 A, B, C, D, E라고 지금 적어놨지? 아, 그러면 저런 거는 이제 또 괜찮은 거야, 이제. 에? 아니, 다 설명할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해도 됩니까? 이거 문제 하나 잡았으면 다 해야죠. 아, 그러면 자네들이 이런 주기율표 형태가 나오면 여기까지 줄을 쫙 꺼가지고 요거 수소는 제외하고 이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금속
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금속 이렇게 과감하게 써도 됩니다. 그냥 13점까지. 그러면 A는 비금속이고 D도 비금속이니까 B가 만나면 공유결합 할 겁니다. 자, C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니? 1, 2, 3, 4, 5지? 그러면 얘가 공유결합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3개의 결합을 할 수 있겠죠. A, A, A. 4개가 붙을 수가 없어요. 얘는 공유결합 최대 개수가 3개밖에 안 됩니다. A 원자 4개가 결합한 게 아니라 3개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니어보기 틀렸습니다. 자,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얘처럼 되겠죠? 예. D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2개 얻어서 얘처럼 되겠죠? 얘는 헬륨처럼, 얘는 네온처럼 된다. 같지 않습니다. C. 최외곽의 전자 몇 개니?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D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결합 2개 해야 되고 C는 결합 3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E는 최외곽의 전자가 7개니까 결합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손이 3개고 얘는 2개고 얘는 하나니까 C가 센터에 서서 D하고 손 2개 잡고 E하고 손 하나 잡으면 되겠죠. 얘는 손 3개 써야 되고 얘는 2개고 얘는 하나야. 그럼 C와 D 사이에 이중결합이 존재할 수 있네요.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옳은 말은 길이가 된다. 길이면 답은 몇 번? 넘버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는 저런 형태의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민영아, 문제 좀 풀었지? 뭐 개념 외우고 문제 풀어보고 아껴뒀나? 아니면 뭐 수학 공부에 올인한다고 화학을 좀 등한시했나? 좀 해야 됩니다. 조금만 하면 등급이 나옵니다. 화학은. 알겠죠? 조금만 하면 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Next. 없나요? 246의 변살타. 246을 한번 가보자. 누구냐? 이거냐? 자, 246을 보면 A, B, C라고 적어놨는데 자, 일단은 자네들이 저 A, B, C 원래 전자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자, A 1가 양이온인데 자, A 1가 양이온 얘는 전자 하나를 잃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A는 2, 1 그리고 얘가 B이고 얘가 C입니다. B와 C가 들러붙었는데 전자 하나를 얻었지? 그러면 B와 C 사이에 이 B 이거 하나는 얘 거고 나머지 이 전자 하나는 얘 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전자 하나 얻어온 거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요까지가 B 거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는 얻어온 거야. 누구 거 하나 뺏어온 거니까. 그러면 B의 전자 상황은 첫 번째 껍질 꽉 차 있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2, 6이고 C는 지거 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C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물이 반응하면 A가 누군데? A는 리튬이고 알칼리 금속 아닙니까? 알칼리 금속. 우리 생각해보자.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반응하면 기체 발생했는데? 무슨 기체? 수소
수소 기체 발생했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소 아닙니까? 1번. 그러면 C로 이루어진 기체 발생하겠네. C2 기체 발생하겠네요. 기억이 맞아요. 자, A, B, C에서 가장 바깥쪽 껍데기의 전자의 개수를 더해보면 8개입니다. 자, A와 B가 결합을 했다. A는 최외곽의 전자 하나니까 얘는 1가 양이온 될 거고, B는 최외곽의 전자가 6개니까 전자 2개를 얻어서 2가 음이온 될 거야. 그럼 얘가 만나서 결합을 하려면 얘가 하나 더 붙어야 짝이 맞겠죠? 그러면 A 2개에 B 하나, A 2B 콜 넘버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넘버 3. 오케이. 또 아무 말 대잔치. 소희는 질문이 이제 없는 거야. 지금까지밖에 못 푼 거야. 어? 질문이 없어요. 스톱. 나 먼저. 298번 한번 펴봐라. 내가 맞췄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틀린 문제는 잘 봐둬야 됩니다. 298. 이것도 내가 주더라. 어? 이것도 있더라. 네. 아우. 자, 29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 자, X와 Y의 X랑 Y랑 안정한 이온인 Z-에 대한 자료입니다. X와 Y는 X와 Z는 이주기 원소고, 나 이거 지금 자신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는 모두 양성자수, 중성자수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X는 원자재, Y는 원자죠? 네. 예? 네. 그럼 얘네들 원자니까 얘네들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어때라? 네. 같아라, 무조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숫자가 다르잖아. 그럼 이게 양성자 전자의 조합은 아니겠죠?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를 요 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자, 만약에 요 둘이가 양성자와 전자, 전자와 양성자와 전자라고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저기에 따져보면 A는 얼마고? 5가 되는 거죠? 네. 에? 문제가 풀리나? A가 5죠? 그렇죠? 안녕 4번에서 기다리면 되겠다. A가 5죠? 그럼 여기서 B를 구할 수 있네요. 네. 그럼 구해보자. 그러면 2분의 5 더하기 2분의 B는 얼마니? 7. 7이죠. 그럼 B 플러스 5는 14. 그러면 B는 얼마? 9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9지? 예? 네. 그럼 얘는 10이죠? 예? 네. 그러면 이 상황이랑 이거 끝났겠는데? 이게 양성자인 거고 양성자보다 전자의 개수가 하나 더 많은 거고 얘는 중성자겠지? 인정? 자,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확인이나 해봅시다. 만약에 양성자와 전자의 조합이 요거 관계라면 요거 관계라면 A 플러스 1이 얼마고? 5니까 A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4를 넣어주면 2 플러스 2분의 B가 8이 되는 거지? 에? 그럼 B는 얼마? 12가 되겠죠? 그러면 B가 12면 그것도 맞는데
B가 1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양성자가 12개가 되는 거죠. 양성자 12개 또는 양성자가 13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힌트가 있네. 이 힌트가 중요하네. 2주기 원소. 2주기 원소면은 일단 원자번호 몇 번까지니? 10번까지 아이가. 10번까지면 양성자 12개, 뭐 10개, 12개, 11개, 13개 이래 와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12까지 되도록 하는 이 조합의 양성자 전자 조합은 아예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경우는 아닌 경우고 요 케이스가 맞다. 요 둘이를 양성자와 전자로 놓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가가 전자수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중성자가 6개고 얘는 8개고 얘는 중성자 10개인 거죠. 중성자 제일 많은 놈은 Z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X의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값은 11입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어때? 그러면 B가 12가 나오는 나와 다를 양성자와 전자로 놓고 계산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주기 원소라고 명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니? 세라 이해했니? 오케이, next. 어려웠다. 응? 어려웠다. 아무나 하면 됩니다. 아무 말 대잔치잖아. 245번? 어? 245. 245번. 앞에 한 질문 갔다 올까요? 여기 뒷페이지에도 질문 있을걸? 그 도희씨 뒷페이지 다 맞았니? 뭐요? 이런 거. 저 302번 빼고는 다 맞아. 일단 저 앞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245? 네. 이거? 그게 노가다로 구하는 게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가다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노가다가 뭔데? 노가다 해봤니? 노가다 해봤니? 노가다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고 학생들은 노가다 잘 안 해봤지만 나는 노가다 많이 해봤습니다. 왜? 노가다 내 대학 다닐 때도 그 방학 때 되면 한달 내내 노가다 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에어컨 설치 하러 다니고. 자, 봅시다. 이거 노가다 하세요. 근데 노가다를 하긴 하는데 노가다를 좀 더 좀 간지나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몇 축이고 2주기 3주기 아이가 2주기 3주기면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8칸 그려 그냥 그려. 여기도 그려도 됩니다. 이 두 놈도. 그 다음에 들어있는 숫자가 이거밖에 없잖아. 원자과 전자 수분의 원자 번호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원자과 전자 쭉쭉 써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수업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거까지 듣고 있다. 원자과 전자수 1, 2, 3, 4, 5, 6, 7, 8. 원자과 전자 1, 2, 3, 4, 5, 6, 7, 8. 원자 번호 쓰면 되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쓰면 됩니다. 쓰고 나서 보니 이 값이 6 되는 거는 얘밖에 없네요. 얘 B 확정.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3분의 4는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는 A 합점. 그 다음에 3, 3, 3, 3 얘가 3이고 얘도 3이네요. 3 두 개 있네. 3 두 개 있네. 근데 껍질 수가 D가 더 많지? 그러면 얘가 누구다? 얘가 D 껍질수 세 껍질. 얘는 누구다? 얘는 C. 그럼 이게 뭐 생노가다는 아니죠? 표에다가 적어놓고 들어가면 문제가 조금은 더 간결하게 구해질 거야. 그러면 A의 원자과 전자수는 6개, B는 2개, C는 1개, D는 5개, 6, 8, 9, 14.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A와 B가 결합한 화합물의 전자 배치. 자, 원래 A는 2, 6이었는데 원래 B는 2, 8, 2였는데 얘는 A는 2, 8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얻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2, 8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었겠죠. 이 화합물의 화학식은 BA입니다. BA. 모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BA다 BA. A, B는 안 됩니다. 이거 화합물의 화학식을 A, B 이렇게 적으면 절대로 점수 받지 못합니다. BA야. 양이온을 앞에다가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무조건 양이온이 앞자리, 음이온이 뒷자리 들어가야 됩니다. 모형 그릴 때도 그렇게. 네? 모형 그릴 때도 그렇게. 모양을 그릴 때도 그냥 양이온을 앞에 음이온을 뒤에다 쓰세요. 그거는 국룰이 아니야. 근데 화학식을 쓸 때는 무조건 양이온을 앞에다 써줘야 돼요. 모양을 그릴 때는 양이온을 뒤에다 써도 점수 받아낼 수 있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화학식을 양이온을 뒤에다 썼다. 그거는 뭐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졌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자네들을 불쌍히 여기서 점수를 주면 감사히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겁니다. 소리 춥지? 니는 그 모자가 좀 유니크하다. 저 모자를 어디서 보였냐?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그 무슨 브랜드야? 코닥이라는 브랜드야? 코닥이 필름 판대다 이거. 코닥에서 모자도 많네 요새. 응? 코닥 그래가지고 나도 코닥 모자를 한번. 안녕. 자, 넥스트. 없나요? 저 뒤에 어려운 거 없나? 301번. 오케이. 301번으로 와보세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야.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야. 이거 조금 좀 오바입니다. 오바.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긴 하다. 약간의 무리가 있긴 하다. 자, 그러면 이 등장인물이 301번의 등장인물은 OFNAMG라고. 그러면 OFNAMG인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일단 얘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0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일단은 요 둘이 만나면 O 하나에 F 두 개, OF2 가능해. 여기서 열이 만나면 Na2O가 가능해요. 요 둘이 만나면 MgO가 가능해. 요 둘이 만나면 1 플 1마니까 NaF가 가능하고 요 둘이 만나면 2 플 1마니까 MgF2가 가능하고 요 둘이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을 조합을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합물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끝이야. 네. 5개가 끝인데 구성 원자의 수가 2, 3, 3, 3이잖아요. 구성 원자 수가 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무조건 있는 거고 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C가 두 개씩 있고 A 하나에 C 두 개, B 하나에 C 두 개죠. 자 그러면 이 세 명 중에서 공통으로 두 배로 더 많은 놈이 누구냐? 요 F 두 개. 1대2, 1대2, 1대2. 아, 그러면 여기 두 배로 많은 D가 누구다? 얘가 NA가 되는 거고, 얘랑 붙어 있는 얘가 O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O면은 얘는 F2가 될 거고, 얘가 MG고, 요놈아가 F2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NA2겠죠. 그럼 여기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MgO가 되겠네요. 아 얘가 빠졌네. 얘만 좀 소외가 되고 여기 이노마가 등장했습니다. 아 이거 좀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5명 중에 1명이 나오가 되고 4인의 그룹이 형성되는 그런 시나리오. 여학생들 많이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학생들의 그 커뮤니티에 상당히 좀 무섭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 있나? 학교에? 네. 친구 있나? 급식소에 밥 누구랑 먹으러 가나? 번호대로 섭섭하는데요. 아 요즘 그래? 네. 왜 재리고 왜 빡빡하노? 아 번호순이야? 그럼 번호순 1번, 2번, 3번, 4번 가면 그 4명이 한 테이블이가 아니 그 쭈루루 아 1번, 2번, 3번, 4번 쓰고 내 앞에는 누가 올지 모르는 거네. 그때 달라요. 그럼 나 3번인데 나 4번이랑 손절을 한 사이면 어떡해? 그냥 먹어야지. 근데 쌤은 잘 안 들키고 저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다 또 저거. 저희 반에 진짜 많아요. 우리 반은 그거 꼭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다. 우리 어제 걸렸는데 우리 반쌤 맨날 점심시간에 와서 검사해. 진짜 다 왔는데 어제 제일 무서운 쌤한테 걸렸어요. 선영쌤? 사진 찍었다 애들. 난 솔직히 그 번호대로 밥 먹는 거는 그 초등학교 과정에서 종료를 해야 된다. 고등학생은 좀 자유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솔직히. 초반에는 마음대로 먹으라 했는데 그래? 난장판이라고. 자, 해볼 수 있습니다. B는 산소 아닙니다. Mg입니다. 가나다라 중에서 이온결합. 금속 등장하면 이온결합 세 가지 콜. C와 D. C가 누구니? F. D는 Na. 안녕. 얘와 얘는 1대1의 비율. 안녕.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할 것 같습니다. 콜, 니디. 정답 몇 번? 5번. 근데 응. 그 비활성 기체를 그 원자과 전자 개수를 물어보면 0개가 해야 돼요? 8개가 해야 돼요? 0개라고 해야 돼요. 그 쌤이 0개라고 말했어. 원자과 전자의 개수 0개입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던데? 문제에서 다르게 물어봤겠지.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0개입니다. 아 그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냐?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몇 개냐? 그리 물어봤을 때 0개는 아니지. 8개 8개라고 이야기해요. 원자과 전자라는 그 정의 자체는 0개로 치는 거야. 이제 뭐 친구들하고 상전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세요.
고등학생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뭐 나는 아무 고민이 아닌데 고등학생들은 좀 약간 이제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친구 관계가. 그런 거 걱정하는 애들 많아. 니는 꿋꿋하게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지만 리얼 진짜. 진짜 꿋꿋하게 혼자서 밥 먹는다는 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도 혼자 못 갔는데 어디서? 마라탕집? 어? 진짜? 나 지난주랑 그래? 지난주 친구랑 먹고 마라탕 집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 애들이 뭐 이상하게는 안 보겠지. 아무도 안 마라탕 먹어.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가려고 없어서 며칠째 못 먹고 있어. 그럴 때 소희야 나한테 네? 나한테 전화를 해. 야 나를 불러. 나 마라탕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 좋아. 마라탕이 맛있냐? 네. 근데 나 마라탕 먹어봤니? 맛있어. 마라탕은 좀 하기 어렵나? 나 마라탕 집이나 한번 해볼까? 너 진짜. 왜? 하루는 왜 저렇게 아니. 하는 거야?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뭐 마라탕 집 장사 무슨 잘해야 돼? 여기 장사 잘 되잖아요. 우리 학원? 네.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네? 너무 어렵습니다 학원 운영이. 근데 왜 쌤을 또 뽑으셨어요? 어? 그 쌤 또 뽑으셨잖아요. 어떤 쌤? 새로운 쌤. 그냥 앉혀 놓는 겁니다 그냥. 마라탕 집을 해야 돼 마라탕 집을. 소림만 하세요. 소림만. 그러면 저희 맨날 가서 공짜로 먹고 와요. 내가 마라탕 집 하면은 소희는 그 50% 할인가로 주겠어. 저는요? 100% 할인해 주세요. 50% 해줄게. 저는요. 도희도 50% 할인해 주겠습니다. 근데 마라탕 집은 저기 봐라 도이첸이 있었잖아. 도이첸 진짜 맛있어요. 도이첸 쫄딱 망해가지고 나갔잖아. 그래요? 도이첸 망했잖아.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지금 마라탕 집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정말. 아니 사장님 바뀌었잖아요. 인수하고 돈 들고 갔어요. 원래 주인은 그 사람. 와 그 사람은 진짜 한 지금이 몇 년 바짝 벌어먹고 딱 가게 팔고 가는 거네. 제일 장사 잘 됐을 때 있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나 좀 중국에 좀 갔다 올게. 중국에 그 어디 저 광둥성 지방에 거기 가가지고 그 마라탕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한 6개월간 비법 전수를 받아가지고. 근데 중국하고는 맛이 다를걸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랑 그 맞아요. 중국 본토 완전 그거랑 다르요. 그럼 1층에 취직을 해야 되겠네 내가. 뭘로요? 그 뭐 야근이 지다로 취직을 하는 거지. 설거지는 하고 뭐. 아니 세네 분 계셨었으면 안 뽑을걸요?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겠지. 알바로 내가 취직을 하는 거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낮에 거기서 알바하고 올라와서 수업 좀 하다가 마라탕 냄새 나는 그래서 비법을 전수 받아서 마라탕 사장님으로 변신합니다. 뭘 해야지? 근데 우리 핵심 풀었잖아. 안 풀었잖아. 그럼 첫 주에 못 풀었어. 유형인지 이건 유형인재 내공의 힘 기출픽 화학 기출픽 물리 핵심 큐 순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책 없어요? 뭐 줄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뭐 하려는지. 다음 주에는 올리드 앤드 그다음 순서가 뭐야 이 폴더 왜 없어? 다음 주에는 올리드와 컴퓨터 목소리 됐다. 다음 주에는 올리드와 개념 풀, 한 번도 안 풀었어. 그 다음에 셀파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의 핵심은 물리다 지금 죽었다.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냥 재미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화학은 괜찮아. 다음 더 질문 없나요? 없어요. 세연아 질문 없니? 선생님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철이에요? 지우 외핵 핵에 철이 많잖아.
그 다음에 다르지? 고잉 룩 1등급 만들기. 다음 주에 1등급 만들기 하면 올리드 나가면 되겠다. 지각이야. 지각이야. 근데 누구 시험이 며칠 안 남았죠? 19일. 아. 어? 19일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 아직. 아. 우리 이날 수업하고 이날 수업해도 아직 시험이 남았네? 네. 아. 2주에 시험이죠. 주말 끼고 치는 게 뭐지? 네. 아직 안 나왔지 않아 시간표? 안 나왔네. 언제쯤 나올지. 야, 아직 시험 범위도 안 알렸는데. 아. 그럼 왜 이렇게 써? 아. 재밌겠다. 자 우선 기출픽 물리를 펼쳐보세요. 자. 내공이는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할 거야. 아 내공의 힘 질문 없나? 있는데. 해라. 내공의 힘 너무 무시했나요? 네. 내공의 힘에서도 몇 개 체크할 거 체크하세요. 내공의 힘은 질문이 별로 없을걸? 맞아요. 내공의 힘 몇 점? 84. 44. 네. 올려요. 6번. 8번, 6번. 6번. 뭐고? 자, 속도 V로 던지면 임마 이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랬죠? 에? 네. 2V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노? 이불을 던지면 날라가요. 2V로 던지면 제자리로 안 돌아옵니다. 탈출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V로 날아갔을 때 1초에 몇 미터씩 떨어지노? 5m 떨어진다고 치자. 네. 그럼 지구가 요리 이제 자, 여기서부터 V로 날아갔을 때 5m 떨어지니까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V만큼 갔을 때 5m 떨어지니까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만 놓고 보면 다시 1초에 V만큼 달려갔을 때 이만큼 떨어지니까 얘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한 거야. 근데 만약에 2V만큼 달려가면 얘가 요만큼 떨어지잖아. 어차피 이 떨어지는 높이는 같을 거 아이가. 그러면 원래는 이랬는데 2V만큼 달려가면 이게 훨씬 더 높아졌죠. 시간이 지나면 얘의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점점 높아지겠지. 그러다 보면은 지구를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2V로 던져두면 맨 처음 위치로 아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네? 중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질량 아닙니까? 네.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얘가 돌아오는 동안 중력의 질량값이 변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중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한 바퀴 도는 동안 지표면과 수평한 방향의 속도는 일정하다. 얘는 구형이고 공기의 저항도 없기 때문에 얘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겠네요. 그러면 미디가 맞는 것 같네. 2V로 던져주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좀 괜찮은 함정인 것 같은데? 혹시 보기에 기니디가 있나요? 네. 그럼 왠지 2V로 던져주면 속도가 2배 빠르니까 시간 반만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간지나는 함정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핵심 Q에 있었는데 이 내용이 최근 8년간 인근 고등학교에서 통합과학 문제의 보기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보기인 것 같다. 단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던 보기다. 기억이요. 기억 보기가 간지납니다. 그 다음에 던졌더니 5m 낙하했지. 아, 윤직 방향의 속도는 얼마고? 저번에 식서야 나오지 않아요? 시 아니었어? 어렸을까? 1초 지났죠? 네. 1초 지났으니까 10m/s 되겠네. 근데 왜 못 떨어져요? 예? 예? 10m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처음 속도 0이잖아. 네. 시간 속도 그래프. 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뭐다? 이동 거리. 처음에 여기서 여기가 여기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지. 그럼 처음 속력은 얼마? 0. 1초 후의 속력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이 넓이가 얼마? 5. 낙하하는 높이는 얼마? 5. 쌤 근데 저거를 만약에 저게 서술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식서도 맞으면 틀린 거예요? 아니, 그럼 누구냐? 권혁식 쌤. 네. 어떤 식을 쓸 건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간지나게. 나 같은 사람은 아주 훌륭하다면서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아니 해도 돼요? 나는 그래. 쌤만요? 나는 그래. 나는 교육 과정이 벗어나는 내용의 해설을 서술을 쓰더라도 그 아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문장 구성에 오류가 없이 썼다면 나는 무조건 점수를 줍니다. 근데 약간의 꼰대님들께서는 점수를 안 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혹시 쌤 꼰대인데? 안 주겠다. 꼰대 형님들은 안 주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야, 너는 인마 배운 대로 써야지 마. 교육 과정을 너무 벗어나게 엉뚱한 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어. 딱그쌤 같아. 그러면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어. 나는 줍니다. 무조건 줍니다. 그럼 그래도 그래서 풀어야 돼. 대신에 걔가 나한테 이겨야 돼. 뭘요? 지식 대결에서. 뭔지 때문에. 애들이 막 점수가 어쩌니 점수를 저는 받아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찾아온다고. 네. 그러면 그 아이한테 내가 설명을 하라 하거든. 이 생각을 서술을. 근데 걔가 설명을 했다. 근데 내가 반론을 제기했어. 그에 대해서 답을 못 달아. 그럼 점수를 못 받는 거고. 내가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럴듯하게 지가 또 해명을 해. 그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못 해. 그럼 점수를 주는 거야. 전화 못할 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접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 빠치겠지. 쓰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 10번 와서 전쟁 벌인 놈이 있는데 내가 이겼어. 쌤 학교에 있을 때요? 10번 찾아온 놈이 있어. 또 이겼다. 내가 가라. 점수 없다. 보내고. 진짜 너무하다. 뭐를 어쩌건데 사인해라 이제 하고 있는 없나요? 남은전씨. 쌤 저기서요 12번에서 네. 저기 그 힘의 크기가 같나요? 같이. 자, 뭐 힘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가 뭐고?
얘는 2kg, 얘는 5kg라서 얘가 더 세게 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정? 맞습니까? 뭐가요? 힘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 그냥 같으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 오케이,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얘는 여기서 터치가 크죠? 벽을 내가 여기서 배의 힘으로 때렸어요. 가만히 있는 벽을. 그럼 내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백만큼 아파. 배. 저것도 작반이에요? 오, 그렇죠. 내가 200을 때리면 얼마나 아파? 200만큼 아파요. 나는 얘를 200으로 때려주면 이 벽이 나를 때리는 힘이 얼마다? 200입니다. 인마들의 질량이고 차의 크기고 뭐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승용차와 버스가 정면 충돌을 했다. 이 승용차가 받는 힘의 크기와 버스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럼 승용차가 아니라 여기에 떠 있는 날파리가 한 마리 있다. 날파리가 받는 힘의 크기와 버스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충돌하는 시간도 같죠. 그러면 FT가 같다. 그러면 충격량의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 충격량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인마의 M 곱하기 V랑 연마의 M 곱하기 V도 같습니다. 근데 얘는 M이 작고 얘는 M이 큽니다. 그래서 얘는 V가 좀 M만 변하고 얘는 V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얘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꼼짝도 안 합니다. V가 거의 안 변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두 물체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비는 계산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얼마? 1대 1인 같습니다. 인정? 스크립트잖아. 찾아서 사람이. 왜 마라톤 열심히 해가지고 스크린 골프 차릴 거라는데. 뭘 해야? 난 배급 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죽을 때까지요? 못 죽겠네요, 쌤. 아니 성공할 거야 반드시. 로또 말고 로또. 아니야 성공할 수 있어. 죽는데. 성공할 수 있어. 열심히 살면 배급 자산가가 될 수 있어. 난 배급을 만들어내고 싶어. 대대손손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가난은 내 배에서 끊어야 돼. 뭘 해서 돈을 더 벌지 항상 궁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래. 1번 이거? 오케이. 아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여기, 두 번째 껍데기의 에너지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여기예요. 이 사이사이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기에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는 낮습니다. 헐. 인정? 낮고 높고 안정한 상태의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예? 한 개 있으면 요 한 개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B방에 들어가라. 헐. 수소 원자에서 A와 B 사이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맞는 건 뭐다? 비역과 니역. 오, 이거 누구야? 두 개나 틀렸어? 나은정씨. 그 2번하고 3번은 해결을 했니? 예? 오케이. 소인씨.
그러니까 니는 3번을 왜 틀린? 니도 2번, 3번을 왜 틀리냐? 아니 어려운 거여서? CL이 기체인지 CL2 염소 기체죠. 염소 뭐 그거를 생각 생각 못했어요. 못하는 건 아니죠. 왜? 진짜. 근데 좀 너무했나? 네.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 아닙니까? 거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한가요? 쌤. 알칼리는 다 고체. 알카리 염소는 싹 다 고체입니다. 네. 자, 할로젠 이야기하면 F2, Cl2, Br2, I2에 4개 있으면 얘는 고, 네. 얘는 액, 이 두 명은 기. 플로린하고 염소, 이 두 놈은 기체. Br2는 액체, I2는 고체. 인정? 오케이, 굿자. 더 없나요? 세은아 없니? 오케이. 코닥치 네. 없니? 네. 자, 그러면 기출 픽에 물리 파트 한 재미삼아 두세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집에 가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맞춰요. 빨리 맞춰요. 7시까지 풀겠지. 저 쌤이. 두세 문제라면서 그러면 네 문제를 풀면 되죠. 시간이 그거 하면. 자, 중력과 관련되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하나만 체크해보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32. 자, 봐라. 중력과 관련되는 문제다. 자, 중력의 공식을 일단 알자. 기본적인 중력의식, 중력과 관련되는 문제 나오면 그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중력은요 G에 R 제곱분의 내질량 곱하기 니질량입니다. 이거 알고 그리고요 중력은요 비례합니다.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것만 알자. 이것만 알면 풀리지 않을까? 우리 진짜 얕은 정말 그 미세한 지식. 잠깐만. 저 G가 뭐지? 아이스를 샀으면 우리도 청소 하나 하면 되기 위해서. 갑자기요. 어? 아니 뭐 큰 게 아니라 몰라서. 이게 다이슨이에요? 방송이 너무 못생겼다. 이거 빈문도 있었구나. 아이스 세번 하나 샀습니다. 드라이빙 예쁘던데. 세 번 하나 샀어요. 한번 청소하려고. 근데 택배가 집으로 갔네?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뺏겼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뺏기고 저는 집에서 쓰던 다이슨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고는 더러우니까 몇 년 된 거 이거 가져가고 새 거는 집에 쓸게 해가지고 바로 뺏겼습니다. 자, 이거 정도는 알자. 그러면 A가 작용하는 중력은 이 방향이고 B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이 방향이지. 네. 같냐? 아니요. 방향은 같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아니, 이 둘 사이에서 작용하는 중력인데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겠죠? 다르다?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B의 질량을 증가시켜주면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 둘 다 커지는 겁니다.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질 겁니다.
중력과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형식행님이 한 개를 넣지 않을까? 한 개를 넣지 않을까? 형식행님. 자, 그 다음에 속도인데 기출 픽에서의 속도의 문제는 좀 센데 이거 좀 세. 재미삼아 한번 풀어봐요. 나는 이거를 한번 내보겠다. 447. 자, 0.5초 간격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이거 소수령으로 하나 나와비라 이겁니다. 0.1초 간격이든 0.5초 간격이든. 자, 스타트. 참고로 우리 학원에 선생님 한 명 더 올 겁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남부 선생님 한 명. 그 쌤도 내가 한번 뽑아보려고. 아니 쌤 근데 그분 그 뽑는 선생님들 다 과학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왜? 아니 궁금해서. 이번 새로 뽑은 과학쌤은 물리교육 전공.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새로 뽑은 이 쌤은 부산과학고등학교 졸업. 우와. 과고 우와. 부산과고 졸업하고 대학도 좀 빵빵해 나왔고 상당한 브레인일 것 같아. 저희 쌤 다. 뭐 임마 너는 내가 할 거야. 그치? 바꿔줄까? 젊어요? 젊은 남자 쌤. 잘생겼어요? 뭐, 얼빠. 내보다는 못생겼습니다. 쌤 생명이잖아. 아이고. 정수보다 잘생겼습니다. 잘 없습니다. 에이. 정수보다 못생긴 사람. 없어요. 오케이. 오. 뭔 오야? 자, 이거 나옵니다. 나는 이거 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그래프 저희 미안, 좀 잘생겼습니다. 447. 자, 여기를 보면 구간 3m 같지? 그 다음 구간에서 얼마 가니? 처음에 1m 갔잖아. 네. 그 다음 0.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m를 갖고 그 다음 0.5초 동안에는 4m를 갖고 그 다음 0.5초 동안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3 아니에요? 세 번째 거 3. 3m를 갖고 그 다음 0.5초 동안에는 4. 4m를 갖고 모르겠는데 그 다음은 5겠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의 정의가 뭐고 속력?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겠죠? 네. 미터 나누기 세컨드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1m를 갔지? 여기는 2m를 갔죠? 예? 예? 그러면 이 시간이 몇 초인데? 0.5초 간격으로 측정을 했고 0.5초 동안에 2m를 달려갔죠? 그럼 이 구간의 속력은 4m per second. 이 구간의 속력은 4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0.5초 동안에 3m를 갔죠? 저 구간의 속력은 얼마다? 6m per second. 이거는 6. 이건 뭐니? 8. 이거는
10이죠. 가는 5, 나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시간 분의 속도 또는 속력의 변화량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해보자. 시간 갭은 몇 초? 0.5초죠? 0.5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변했니? 2m/s 변했지? 그러면 인마의 가속도는 얼마다? 4m/s 제곱. 요 답이 4m/s 제곱 이게 될 거라고. 인정? 다음에 4 나왔니? 민야 4 나왔니? 이게 시험 문제야. 기본적인 가속도, 속도를 이런 이동하는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하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쉬울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기본 그래프 나올 거고, 뭐 이런 거 하나 나오겠죠. 462의 병살타 스타트. 제일 뭐 2학년 수업은 내가 좀 맡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2학년이요. 아니 누구 제일 2학년 내가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인물로 보나. 쌤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 쌤? 대학교 내가 정확하게 안 물어봤는데 뭐 괜찮은 대학 나온 것 같은데 안 물어볼게. 궁금하다. 그래도 부산 과거 갑자기 나왔으면은 표정이 밝아지네. 그래도 과학고등학교 나왔으면 과학고등학교 전교 꼼등을 안 한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 가기 내일인데. 서울 가기가 좋아? 몰라. 카이스트 간 거 아니야? 카이스트면 경남 과거에서 한 35등 중 하면 봐요. 나는 경상도 나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까? 네. 나는 그 지작 경상대 나왔습니다. 지적? 아 경상대 지방 잡대지. 쌤 모교한테 그래도 돼요? 그래 됩니다. 그럼 체육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쌤 사회 때문에 거기 갔죠? 사회를 말하고 경제적인 빈곤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를 얼마나 말하는 나머지 답 나왔니?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소희는 깜짝깜짝 놀리더라 난리야. 목소리가 너무 나 처음에 저 쌤하고 수업하다가 쌤하고 해서 귀가 너무 아팠어. 목소리 큽니까? 오케이 조금 다른 학원생들은 목소리 안 크나? 그 정도는 아니고 나 좀 크나? 많이 커요. 많이 크나? 이 조매난 강의 길에서 수업하는 주제에 자 교실 울려요. 맞네 오케이 자, 그럼 이 정도로 내가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아니 큰 것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목소리 좀 낮추겠습니다. 자 아이 속도죠. 네? 속도인데 명심해라. 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는 중이고 속도값이 마이너스면 얘는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인정? 그러면 얘는 0에서부터 해서 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속도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속도가 줄어들었죠? 네. 근데 얘는 일단 속도값 자체는 어디에서 보더라도 싹 다 플러스지. 얘는 처음 출발부터 끝까지 오른쪽으로 가는 중이야. 물론 마지막 여기서 멈췄습니다.
왼쪽으로 간 적은 없어요. 자, 0에서 4초 동안의 가속도 1번 가속도는 시간 4초 동안에 속도가 10m/s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2.5m/s 제곱 걸 0에서 8초 동안의 이동거리 자꾸 커지고 있죠. 이동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제. 이 삼각형 얼마니? 삼각형 20. 사각형은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요거는 10이죠. 토탈 50m 이동했어. 자, 4초에서 6초. 4초에서 6초는 속도 어때요? 일정하죠. 등속 운동이제. 등속 운동이면 가속도가 얼마다? 0. 그럼 F는 MA에서 이 A가 0이죠? 가속도가 0이지? 그럼 물체 작용하는 힘은 0. 발자 힘 0. 뭐야 도대체 답은 언제 나오는 거야? 6초에서 8초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오른쪽 플러스죠? 속도 빨라지고 있습니까? 느려지고 있습니까? 느려지고 있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속도는 플러스 가속도는 마이너스 같은 방향 아닙니다. 자, 6에서 8초 동안 이 5번 보기 아주 중요하네요. 6에서 8초 동안 가속도 값이 어떤 시험의 속도 변화 가속도 마이너스 5m/s 제곱이제 계산하면 2초에 10이 변했으니까. 근데 6에서 8초 될 때까지 가속도 값이 어때요? 일정하지? 그러면 F는 MA에서 지면 그냥 일정하잖아. 근데 가속도마저 일정하지? 그럼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일정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해요. 그냥 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일정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해.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힘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는 2.5였고 얘는 5잖아요. 0초부터 4초 때까지의 가속도의 크기는 작네. 6초에서 8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보다 더 작네. 그러면 4번과 5번이 틀렸어. 굿자. 이 문제들 꼭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시험에 꼭 나오지 않겠습니까? 꼭 나온다고. 반드시 이 옆으로 던져진 물체가 시험지에 그려져 있을 거라고. 나는 이걸 내고 싶다 이겁니다. 494의 병살타. 스탑. 뒤에 뭐라 말하는 거예요? 병살타. 그게 뭐예요? 병살타? 병살타. 한 번에 그 아웃카운트 2개 올라가는 거. 자, 잠깐! 일루. 야구는 알지? 저거 설명해요. 2루. 3루가 있죠? 야구장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 수비수들이 이게 포지션마다 번호가 있다고. 번호가. 수비수들은 포지션에 번호가 있다고. 예. 예. 네. 그러면 여기 투수가 1번, 얘가 2번, 1루수가 3번, 2루수가 4번, 3루수가 5번, 유격수가 6번, 얘가 7번, 얘가 8번, 이 9번, 수비 9명이 이 번호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타자가 공을 쳤지. 타자가 공을 쳤는데 얘가 요렇게 공이 가가지고 임마가 잡아가지고 이걸 던져서 얘가 와서 받아가지고 1루로 던져서 얘가 잡아서 아웃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 공이 4번으로 갔잖아. 그 다음에 6번이 공을 잡아서 3번한테 던져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463의 병살타. 그래서 병살타가 뭔데요? 병살타는 한 번에 아웃카운트 2개 올라가는 거니까. 아. 그럼 저거는 494의 병살타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이 여기까지 갔어. 가가지고 얘가 바로 잡아가지고 아웃카운트를 하나 만들고 인마가 다리가 불러져요. 공을 못 잡는 상황에서 저 뒤에 수비하는 애가 막 쫓아와가지고 얘를 잡으면 다리 4, 9 사실 될 수 없네. 안 되는 병살타입니다. 사실. 자, 오케이 스타트. 494의 병살타. 소인이 답 나왔냐? 이거? 거리 대단히 안 높아 보이는데 무슨 360m나 언니도 180m나 나왔어? 그래 뭐 높구나. 아니 높구나 360m 360m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60 나왔어? 와 괜찮아 360일 수도 있어요. 민혁아 몇 메다? 은정아 몇 메다? 360m. 다이 몇 메다? 응? 모르는 메타. 쟤 몇 메다? 아우. 도휘 몇 메타? 나온 거 같은데? 180? 180m. 보세요. 아, 임마, 이거 수평 방향으로 1초에 몇 미터씩 갑니까? 3m죠? 근데 보니까 18m 떨어진 지점에 똥 떨어졌지? 그럼 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 6초 걸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얘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지? 그럼 얘는 지면으로 낙하할 때 매 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얼마씩 빨라진다? 10씩 빨라지겠죠? 그러면 지면에 도착하기 직전은 6초잖아. 그러면 지면에 도착하기 직전의 속력은
60m/s 연직 방향의 속력은 여기까지 됐나 소희야? 그러면 요거는 60m/s 했어요? 언제 여기까지 했어? 아하. 그러면 시간이 몇 초? 6초제. 예. 6초일 때의 속력이 얼마고? 60. 처음 속력은 0에서 출발해서 60까지 쭉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 그럼 요거는 시간 속력 그래프 아닙니까? 네. 그럼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이동거리, 낙하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60 곱하기 6 하면 360이네. 그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180m가 되겠네요. 이 기둥의 높이는 몇 미터? 180m. 아, 이 정도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우리 하자. 이 정도는 우리 해내자. 아까도 한번 했고. 네. 아,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안 풀릴 건 없습니다. 쌤, 저 정도면은 어느 수준이에요? 저 정도면은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수준이네, 지금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수준이네. 나 문제이 틀렸고, 소희 틀렸고, 민현이도 틀렸고, 세현이도 틀렸고, 다현이도 틀렸고, 5명이 틀렸어. 그럼 정답은 20%짜리, 아니지, 20%도 안 되죠. 6분의 1. 정답이 상당히 낮은 문제죠? 혁식쌤이 저런 걸 어려운 문제라고 내요? 혁식이님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나왔어. 맞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한 2-3개 낑겨 있어. 그럼 등급 컷이 90점입니다. 90점이요? 그래봐야 90점 됩니다. 90? 8점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원에 그 누구냐 이름 신용 공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 우리도 까먹을 건가 봐. 조영주 재려고 조영주 지금 대학교 한 3학년쯤 됐겠네. 조영주가 1차 모의고사 100, 와. 2차 모의고사 97, 2등급. 에? 2등급. 에? 와, 그때 진짜 좀 진짜 아니었다. 걔까지 97이 아니고 96.8, 걔까지 3.2점짜리 하나 날라갔거든. 나도 96.8이야. 진짜 야. 잘했네 이번에. 100에 96.8, 그래서 97이라 생각하면 두 번 시험 쳐서 197점, 두 번 시험 쳐서 3점 까였어. 2등. 미친 거야? 그 얼마나 쉬웠던 거야? 그때 카트라인이 그때 1컷이 100 받은 애들은 싹 다 1이고, 한 번은 100 받고, 그 다음에 2점대 문제를 틀리네. 1등도. 가 1등급. 근데 2점대 한 개 틀린 애들 중에서도 2.4는 1등급이고, 2.6짜리는 2.7짜리 틀린 애들 있잖아요. 그건 2등급. 너무해. 헐. 100배는 1등급. 그때 혁식쌤이 냈다고요? 그때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혁신이 유행이 맞는 것 같다. 저도 맨날 권혁식 상식은 하도 욕을 해서 김대기, 권혁식. 아, 대기쌤 안 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대기쌤 너무 좋아. 자,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은 P는 MV죠. 네. 충격량은 아니네. I는 FT지. 그냥 이런 거. 운동량 보존 법칙이 너무 쉬운 문제야. 와, 진짜 이건 뭐 누가 장난치나 구단 외울 줄 아나 물어보는 문제수입니다. 스타트. 소희 혹시 뭐 푸는 중? 문제?
초등 수학 정도죠? 요새 문희진 박사 학원에 옆에 공사를 해가지고 좀 안 시끄럽더나. 학원 안에는 안 시끄럽던데요. 밖에는 좀 시끄럽던가. 아 근데 자재가 복도에 그냥 널려져 있던데요. 아, 그래. 정리 좀 깨끗하게 하라고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재가. 자제 많아. 문을 고칠 거라고요. 문 뜯어내고 새로운 문을 닫아지. 그래도 뭔가 많은 거 같아요. 그 내부 지금 목공자 고치기 중에. 맞아요. 나무 같은 거 있고. 나는 그쪽 끝났어 그래서. 오 언제 그거 열어요? 내일 등 달고 아니, 월요일날 등 달고 화요일날 바닥 하면 끝. 근데 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다른 지역은 다 잘 되거든. 학생이 꽤 많거든. 초등학생. 진주에는 없지 않아요? 하나미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지금 너는 뭐 사업 망하라고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있어 분명히 수요는 있어. 맞벌이 부부. 그 시장 그 수요가 있어. 안 되면 그냥 뭐 대체하고. 네. 망하는. 쌤 근데 뭘로 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뭘 할까? 지금 고민 중. 마라탕집. 세영 몇 번? 유튜브 몇 번? 답 얼마? 유튜브 2.4 2.4가 지금 디테일한 숫자 나오나? 오케이 2.4랍니다. 소희는? 6 어? 6 6? 아, 쟤는 2.4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몇 번? 나이나 3점 그래도 3.5 이런 게 나오더라. 3.5 민영아 몇 점 몇? 니는? 3 응. 안 나왔고 언정아? 응? 무슨 그래 물어봐. 어? 30분에 61? 와우. 도희는? 6 6? 아 봐라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 정답률 1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운동량 보존, 운동량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 운동량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공기 저항과 마찰 없어. 운동량 그냥 돼. 그냥 무조건 보존돼. 그러면 세영아, 운동량 공식이 뭐고? P는 MVJ. 야, 지우도 있었으면 맞았을까? 어떻을까? 한번 시켜봐야 돼. 끊었어요? 지우 오늘 그 가족 여행 갔다 했어. 그래서 많이 갔네. 쌤, 저 다음 주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선물 주세요. 한번 저 그럼 오래 저희가 다녔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물 주겠습니다. 오, 난 진짜? 9월 18일 생일이야. 저 8월 16일 우와. 저 광복절 다음 날. 알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우리만 현재 14일 15일 자, 질량 보파의 속도질. 네. 그럼 인마 운동량 얼마고? 360. 60 곱하기 6, 360이죠. 네. 40 곱하기 1.5제. 네. 그럼 얘 운동량 얼마고? 60. 60이야. 그러면 은정아, 이 둘이 운동량의 합이 얼마니? 420이죠. 그러면 이 둘이 나중 상태에서 운동량 합도 420 나와야 돼. 무조건 운동량 보존되니까. 얘는 60kg이죠. 그러면 인마의 운동량 얼마고? 180. 그러면 인마의 운동량은 240 아닙니까? 그러면 인마의 속력은 6, 6, 4, 240. 그럼 얘의 속력 V는 얼마다? 6m/s. 야 이거 은정아. 아니. 너를 먹는 건 아닌데. 야 30분에 61은 어떻게 계산 근본이 어떻게 나온 거야 도대체?
1.5 곱하기 4 끝이야? 더하기 아니 알겠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미스 안 한 거겠죠. 아까 세연이는 얼마나 했더라?